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행정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 같이 보시고요. A씨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국유 하천에 대한 주변 자연환경 개선 계획을 지금부터 이제 자연환경 개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A씨 소유의 A씨 소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유재산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시민체육공원이 포함된 부지를, 이 부지가 지금 A씨 소유고요. 시민자연생태공원 용지로 그 지목과 용도를 변경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학습장 및 환경교육센터 등을 설치한다고 고시하였다. 현재 자연환경개선계획이라고 해서 행정계획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항상 그 목적과 수단이 중심이 되는데 현재 목적이라고 본다면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생태학습장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 이게 이제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연환경개선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정해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관계기관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설문 2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밑에 각주를 보시게 되면 A씨의 국유 하천 주변 자연환경 개선 계획의 효력 유무에 대해 검토하시오. 실체적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부적 절차 흠결 이것이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성을 구성하는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행정쟁송법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설문 2번을 보시게 되면 절차상 하자 문제로서 행정쟁송법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생략하면서 제가 지금 생략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인근 주민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계획에 대해서 다툰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는 체육진흥공단이 지금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건 2011년도 문제고요. 2010년도 행정고시 문제에 보시게 되면 환경단체가 행정계획을 다투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계획을 누가 다툰다고요? 환경단체가 다툰다 이거죠. 또는 이와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 누가 인근 주민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소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소송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문제가 보통 뭘로 나온다? 환경단체가 다툰다. 이렇게 해서 단체 소송으로 보통 출제가 되고 또는 제3자 소송으로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인민소송에 대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단체 소송의 문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공단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인민소송이나 환경단체가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설문에서 인근 주민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라고 해서 이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이제 모아달라 이거고요. 인근 주민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설문 3번에 보시게 되면 인근 주민 갑이 여기에 대해 다시 다툰다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갑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불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설문 3번은 여기서 이제 다시 반전을 한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시민체육공원의 위탁관리 주체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공무 위탁을 받은 거죠. 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에 대해서 위탁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흥공단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기타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타 행정 주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상관없겠고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부터 체육진흥공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A씨의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이는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공원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일반이라고 했어요. 그죠?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불복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국가 예산 낭비라는 측면, 그냥 국민 일반의 권리 침해라는 측면, 이걸 고려하시게 되면 여기서 체육진흥공단이 지금 이 자연환경 개선 계획을 다툰다라고 했을 때 진정단체 소송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 공익에 대한 문제로서 이타적 단체 소송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단서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판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설문 1번을 보시게 되면
진흥공단이 A시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경우에 당해 소송은 적법한가? 우선 항고송이라고 했습니다. 항고송이라고 했으면 지금 이 항고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환경 개선 계획이다. 그죠? 그럼 이 자연환경 개선 계획이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겠죠.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서 계획 처분인가 그리고 계획 재량인가 이 논의는 반드시 나와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여기서 학설 대립이 쭉 있죠. 행정행위로 보는 행정행위설도 있고 이것은 행정입법이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물질로 보고 있는 독자성설도 있고 또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혼합행위다라고 보는 학설도 있고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하는 개별적 검토설도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쟁송법 문제로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논의한테 계획 재량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 내가 자격법에서 행정계획을 배웠을 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계획재량이라는 문제는 나중에 형량명령원칙 위반에 따른 형량의 하자라는 그 계획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할 때 논의되는 거니까 계획재량에 대한 논의는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와보시게 되면 원고적격에 대한 논의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메인 논점이 바로 원고적격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소송법 12조하고 35조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가게 되죠.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공권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공권이 성립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고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공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공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바로 강행법권 의무부가와 의무부간 강행법계 사익보호성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 의무부가성 측면에 있어서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의무부가성이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행위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재량행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행정계획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재량이다라는 말까지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항고송을 제기할 경우에 당해소송은 적법한가? 소송이 적법한가라고 했으면 이제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핵심적으로 논점은 뭐가 걸리겠습니까?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걸리겠죠. 왜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걸릴까요? 이건 지금 체육진흥공단이라는 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는 단체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 소송의 문제는 논점이 원고적격이란 말이죠. 단체 소송이란 걸 눈치채는 순간 원고적격 문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원고적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소의 이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 이거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대상적격에서 그 같은 행정작용이 우선 처분이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처분의 상대방하고 처분상 제3자 문제가 생겨서 원고적격 논의가 들어가고 여기서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원고적격을 인정시키고 나면 그 사람 갑에게 이와 같은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 게 맞는 것인가 협의 소익 문제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원고적격이 논점이니까 협의 소익은 필요가 없지만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계획 처분 이 부분이 바로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고 계획재량 이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 때문에 검토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원고적격에서 의무부가성 때문에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 논점은 바로 원고적격입니다. 설문 3번 보도록 합니다. 인근 주민 갑은 평소 시민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뭘 이용하고 있죠?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따르게 되면 이 시민체육공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이제 생태학습장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환경 개선 계획이 만약에 집행이 돼버리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공원이 없어지지. 공원이 없어지면 주민 갑은 이제 배드민턴을 못 치지. 그죠? 물론 집 앞에서 치면 되지. 근데
근데 거기는 배드민턴 대가 없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A씨의 자연환경 개선 계획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이걸 뭐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위험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갑은 A씨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 뭡니까? 논점이. 설문 1번은 누가 소송을 제기하죠? 설문 1번은 체육진흥공단이 제기해요. 그리고 설문 3번은 인근주민 갑이 제기해요. 그런데 설문 1번은 단체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논점입니다. 그러면 설문 3번은 지금 여기서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곡물의 사용관계 문제예요. 근데 행정쟁송법에서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이 곡물의 사용관계 문제가 주되게 등장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논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해 두는 차원에서 설문 3번은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행정소송은 무슨 소송이 되겠습니까? 위에서 설문 1번이 항고소송이었죠? 위에 설문 1번도 역시 자연환경 개선 계획을 다투는 것이고, 설문 3번도 역시 자연환경 개선 계획을 다투는 것이고, 둘 다 처분인 것이고, 위에가 항고소송이라고 했으면 밑에 있는 행정소송도 당연히 항고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행정소송도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소송이나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당사소송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시민체육공원 시설 이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는데 이용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곡물의 이용관계, 곡물의 사용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결론을 맺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으면 앞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설문 3번 역시도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 여러분들 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머리를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쟁송법적으로 보통 어떤 걸 물어보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정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침익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계획이 만약에 구속적 계획으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 즉 계획처분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처분이다 이거죠.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 행정계획을 폐지해달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 행정계획 폐지 신청을 하면 그 계획행정청이 거부해버리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결국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하나 하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하나 하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뭘 사용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계획이 나왔는지 여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뭐 신문 다 찾아보고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매일 행정계획이 뭐가 입안 고시 되었는지 그거 파악한 사람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언제 알게 됩니까? 행정계획이 나와요. 그죠?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전체적인 뭐예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 행정계획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처분들이 막 나오겠죠. 그죠? 구체적인 처분들이 나오는데 그 처분 중에 하나가 나를 향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권리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럼 그 처분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처분이 나온 이유가 저 뒤에 행정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때 가서 알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행정계획을 다투려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제소기간 도과돼 있다 이거죠. 그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거부처분 취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하나 하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하나 하고 양쪽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행정계획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거부처분 취소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거부처분 취소 제기하려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죠. 그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고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시킨다고 했으면 이게 전제가 됐으면 처분에 대한 거부인 건 맞죠. 그렇죠? 처분에 대한 거부인 건 맞아요. 왜 그런데요? 그 행정계획의 처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했어요? 행정계획을 폐지해달라고 신청했죠. 행정계획이 처분이면 행정계획 폐지는 처분인가요? 처분이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처분에 대한 취소는 그 취소가 직권 취소이든 철회이든지 간에 그 취소의 처분성이 인정됩니까?
당연히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처분이 이쪽 방향으로 향해서 만약에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했으면 그에 대한 취소는 다시 이쪽 방향을 향해서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처분이면 처분에 대한 취소는 그 취소도 처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행정계획을 처분이라고 봐버리게 되면 그 행정계획에 대한 폐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취소라는 거죠. 그렇죠? 행정계획 폐지도 처분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폐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폐지가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신청권이에요. 신청권. 그렇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직접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제소기한이도가 돼 있고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신청권이 인정이 안 돼서 대상적격 금결이야.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일일이 그와 같은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래버려요.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그와 같은 계획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할 수 없다. 신청권 없다. 라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판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판례가 이건 이제 외에도 3개 정도의 추가적인 예외 판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된 판례도 있고 그다음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출제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예외적인 신청권을 인정했던 판례는 바로 뭐냐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판례였었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 사업계획서를 관할행정청에 제출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딱 보고 관할행정청이 괜찮네.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적정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적정 통보를 해주게 되면 이 적정 통보가 바로 뭐냐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한 요건 중에 일부예요. 하나의 요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이 사전결정이에요. 사전결정인데 사전결정 여러분들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사전결정이 나오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허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중에 1이 바로 뭐예요? 1이 바로 사전결정에서 사전적으로 확인해 준 부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 3번 요건만 충족되면 나는 최종적 허가를 받을 것이야 라는 신뢰를 형성해 버리거든요. 신뢰를 형성해 버리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신뢰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떻게 엔간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뭐가 법률적 권리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법률적 지위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용도가 말입니다. 그 지역의 용도가 국토계획법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그 행정계획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건 다 구비해 와도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용도 지역을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이 거부한 것은 결국 얘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침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용도 지역을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행정계획의 변경은 곧 무엇을 말한다? 이 행정계획의 변경의 거부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거부와 동등한 것이다. 이건 똑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런 식의 구도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신청권 인정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권을 인정 안 한다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행정계획의 문제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계획의 문제에서는 직접 취소의 경우 하나, 거부처분 취소의 경우 하나 두 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이 주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 논점은 바로 뭔데 법행위 처분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로서 대상적격이 핵심 논점이 된다 이겁니다. 대상적격이. 그러면 직접 취소를 제기할 때는 뭐가 논점이 되겠습니까? 뭐가 논점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의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인정시키게 되면 이거 무슨 처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림동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계획을 이방 고시했다 하게 되면 그거는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누구한테 처분했어요 지금?
땅한테 했단 말이죠. 그죠? 땅한테 했단 말이에요. 넌 지금부터 그린벨트야. 땅한테 지금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예, 물적 행정행위죠. 물적 행정행위. 물적 행정행위인데, 예,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뭐도 못하고 그래요? 거기서 건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토지 영질 변경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땅한테 한 건데 간접적으로다가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 의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이다. 뭐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 계획 처분은 무엇이다? 이것은 바로 물적 행정에서 일반 처분이다. 그러면 일반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처분은 그 직접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역주민 40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지금 개별적으로 직접 상대방이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처분에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논점이 뭐가 걸려요? 원고적격이 걸린단 말입니다. 원고적격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정리하시게 되면은 직접 취소 쪽은요, 원고적격의 논점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쪽은요, 대상적격의 논점입니다. 여기서, 사익보성, 원고적의 사익보성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여기서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익보성 인정시켜서 원고적격 인정시키고, 여기서 신청권 인정시켜서 대상적격 인정시키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면서 나오는 조리법이라고 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뢰보호 필요성이고 하나는요. 재량의 영으로 수축 논의할 때 안전확보 자기 의무고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정쟁송이기 때문에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논의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확보 자기 의무 논의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럼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 이건 어떤 식이냐면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A씨 소유의 부지가 있다고 보세요. 여기를 뭘로 사용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를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을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갖고 시형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종로다, 종로다. 그럼 종로구청에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뭐 송파구에 살다가 종로로 이사를 온 이유가 뭐냐? 회사에서 가깝고 그리고 주차할 곳이 있어서.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를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살려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용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퇴근을 하게 되면 차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퇴근을 해갖고 아파트로 와요. 그러면 7시에 와갖고 아파트를 빙빙 돌아야 겠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빙빙 돌아. 빙빙 돌다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와이프가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잠깐만. 그럼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운전대를 잡아요. 그럼 올라가서 밥을 먹고 내려와요. 그럼 그 다음에 와이프 다시 올라가 설거지하고, 이 사람 다시 이렇게 빙빙 돌아요. 아침까지 돌죠. 그쵸? 옷 갈아입을 때 다시 와이프 내려와요. 올라가서 나는 옷 갈아입고 출근해요. 차는 서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바꾼 거 원래 있었던 공용주차장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그 공용주차장, 그 행정계획, 그 결정이 계속될 것이다,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했잖아요. 그렇죠?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행정계획과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만드는 행정계획, 여기서 앞에 있었던 1차 행정계획은 나한테 수익적 행정계획이고 뒤에 있는 2차 행정계획은 나한테 침익적 행정계획이란 말이죠. 그럼 그 수익적 행정계획이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내가 신뢰를 했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 직접 취소 쪽에서는 원고적격의 사익보성을 인정시키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쪽에서는요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기초해서 신청권을 인정시키고 이런 식의 논의까지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마무리 지으면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쟁송법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행정계획에 나올 수 있는 쟁송법적인 문제가. 근데 지금은 행정계획이긴 하지만 직접 취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뭐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을 근거해서 사익보호성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친구 공단이다 이거예요. 이 친구. 이 친구 공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근거한 원고적격을 인정시킬 것인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배점이 없을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요. 여기 이제 특별히 얘만의 고유한 지금 논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행정계획 이래 버리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설문 3번 쪽에서는 이제 이거는 곡물의 사용관계를 가지고 원고적격까지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따로 나올 만한 상황은 못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예,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예, 요만큼은 그냥 간단하게만 끄적끄적 해줘도 남들보단 나아져요. 왜? 이쪽을 공부들 안 하시니까.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설문 1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설문 1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환경 개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없애버리고 생태학습장 등으로 바꿔요. 우선, 원고 적격의 핵심 논점이라는 거 단체 소송이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예, 단체 소송이 뭔지는 아시죠? 예,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단체 소송입니다. 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왜? 교과서에 안 나와요. 예, 나와도 한 반페이지 나오다 말아버려요.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행정고 출제됐을 때, 예, 제가 학원에 있는 이제 사시 준비하는 총무 5명을 놓고 이 문제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풀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논점이 뭐예요 이게? 단체 소송이야. 그랬더니 단체 소송이 뭔데요? 단체 소송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단체 소송이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하고 사례 문제 출제하고는 약간 핀트가 다를 때들이 있어요. 단체 소송은 여러분들 쟁송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단체 소송이어서 원고 적격이 핵심적인 논점이니까 대상 적격은 당연히 선결 문제로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획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설 5개의 대립이 있고 예, 판례 보여주고 판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인정시키고 도시기본계획의 처분성 부정시키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결론 맺어버린다. 이게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예,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네요.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처분이다라고 처리하시고. 그 다음 계획 처분은 다 재량행위예요. 계획 처분은 무조건 재량행위인데 이제 여기서는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재량행위 있죠. 예, 도로조명 허가 이런 거. 예, 그럴 때 있어서의 일반 재량, 행정 재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일반 재량과 행정 계획에 있어서의 재량행위, 즉 계획 재량과 이거 구별되는 건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거 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항고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고송의 종류는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행정소송법 4조에 보시게 되면 취소, 무효, 부작위가 있어요. 여기서 취소하고 무효 쪽은 작위를 다투는 거고 부작위 협판송은 부작위를 다투는 거예요. 지금은 작위예요, 부작위예요? 작위잖아요. 그렇죠? 행정계획이 나온 거잖아.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와서 문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취소과 무효동항해송 2개 다 가져야 됩니다. 왜? 지금 질문이 예, 취소를 제기했다,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항고송을 제기했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취소하고 무효동항해송을 둘 다 접근하시는 겁니다.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예, 항고송, 행정소송 이렇게 나오면 무효등 확인소송도 같이 논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왜? 교수님 강평 보시면 항상 나와요. 왜 무효등 확인소송을 왜 안 하니? 내가 언제 취소이라고 했니? 예, 이런 강평 항상 나와요. 아시겠죠? 무효등 확인소송 빠뜨리지 마시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 얘기하면 행정소송법 35조의 원고 적격을 예전에는 예, 통설 판례가 즉시 확정 이익서를 따라서 취소의 원고 적격하고 이쪽의 무효등 확인소의 원고 적격이 달랐단 말이에요. 달랐기 때문에 일 복잡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수설과 판례가 예, 법률상 보이설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회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아졌어요. 취소과 무효등 확인소의 원고 적격이. 그러니까 모아주시고 한 방에 해결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 대상 적격 검토하시는데 요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 쪽에서 행정소송법 19조 본문과 38조 1항의 준용 규정 언급하면서 처분이 이렇게 했다. 됐지 않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 적격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2010년도 행정고시 문제는 환경단체가 단체 소송 제기했었어요. 환경단체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단체 소송이 더 깊게 들어온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상황을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문지방 효과라고 그래요.
그 행정계획을 한번 먼저 낸다. 예. 이렇게 한번 발을 딱 들여놓을 때는 쉬운 논점부터 들어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보공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비공개 결정은 위법해? 이거 한번 딱 물어봐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해에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해에 환경단체 아주 단순 무식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2010년도에. 다른 문제 맨 끝에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배점 해봐야 5점도 안 되는 배점 정도 수준으로.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단체 수용이 집중된 거예요. 지금. 집중포화 나온 상황. 보통 이제 행정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인민소송하고 예,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하고 두 쪽이 보통 걸리는데 지금은 일로 걸리고 있다. 왜? 설문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다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얘가 불복을 합니다. 예, 근데 단체 송이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진흥공단이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한 고송을 제기한다고 했어요. 진흥공단이, 그쵸? 공단의 이름으로 제기했으니까 단체 송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단체 송 들어갑니다. 원래적 의미의, 본래적 의미의 단체 송은 무슨 단체 송입니까? 진짜 배기 단체송이 진정 단체송이에요. 진짜 배기 단체송.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과서에 단체송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설명이 없어요. 아시겠죠? 설명이 있어봐야 요거 살짝 설명하고 빠져요. 한 페이지 안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예, 행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체송이라는 것 자체에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엄연히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는데 단체송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또 감 잡은 친구들은요, 초기 발달해갖고 탁 단체송 문제구나. 한 친구들은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진정 단체송만. 왜? 이거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부진정 단체송이란 것은 그냥 우리 갑이, 국민 갑이 그냥 개인이 소송 제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똑같은 건데, 그럼 여기다가 꼭 논점을 걸어야 되나요? 이건 단체송이니까 원래적 의미의 단체송, 진정 단체송 논의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참조조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왜 나왔냐 이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지금 여기서 이 행정계획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서 나온 행정계획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근거는 자연공원법이 돼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원고적격 얘기하실 때 이렇게 보호규범 넓히는 거 아시죠? 예, 관계법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관계법규로. 이렇게 나왔는데 36조 보시게 되면요. 사항에서 이상한 말이 있어요. 체육진흥공단은 1항 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서울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88년도에.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시안게임은 86년도에 있었어요. 예, 제가 올림픽공원 옆집 살았기 때문에, 예, 거기 항상 이렇게 동원돼서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예, 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해서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입장료. 사용료 징수가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이거 체육공원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요. 이거 생태학습장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공단은 그동안 받아왔던 입장료를 이제 못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공단은 사람입니까? 지금 돈을 못 받게 됐죠? 공단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공단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는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조나 35조에 근거해서 취소송 제기할 때 나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법률 어디 있어? 체육진흥공원법 36조 4항에 근거해서 인정된 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잖아. 이 행정계획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부진정단체 소송 논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줬냐 이거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사람이냐 이거지.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36조 2항 보세요. 2항. 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 사람이죠. 그죠? 법상 필요에 의해서 그 인격을 부여한 법인 맞습니다. 법인 맞고. 근데 3항 보세요.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법인? 이거 재단법인이죠. 이거 없어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탁관리주체라고 했어요. 위탁관리주체. 그러면 이거 기타행정주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적 행정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아니면 공무를 위탁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기타행정주체단 말이지. 그럼 기타행정주체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기타 공법상 법인하고 공무수탁 사인이 있잖아요. 그쵸? 예, 공무수탁 사인의 사인이야. 얘는 사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 제껴요. 기타 공법상 법인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예,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영조물법인이 있어요. 영조물법인은 공기업이에요. 얘 공기업은 아니죠? 그럼 영조물법인 버려요. 그럼 두 개 남았네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어요. 사단법인 우리가 공공조합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단법인의 특징이 뭐예요?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얘는 구성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공단 구성원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지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에 이에 딸린 사업, 예, 돈을 출제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건 뭐야? 돈 출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단법인이잖아요. 돈 모아져 있는 거, 그렇죠? 사람 모이면 사단법인, 돈 모으면 재단법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 준용한다라고 안 해도 우리 그 재단법인인 거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친절하게 해줬으니까 감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람이네요. 재단법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권리?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입장료 때문에 이거 논의합니다. 입장료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부진정 단체 소송, 예, 그냥 갑이 소송 제기하는 거랑 똑같이 부진정 단체 소송을 접근해 봤는데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게임 끝. 그렇죠? 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인정됐는데 뭐. 안 되면 이제 내려가야지. 그죠? 안 되면 내려가야죠. 안 되면 내려가는데, 더 이거 진정단체 소송 또, 논의하라고 또 얘기해주고 싶어서 설문해보면 뭐예요? 너무 친절하셔, 진짜.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어주면 돼요. 뭐라고 써있어요?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관 정기, 부정기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민 일반의 권리. 국가 예산, 국민 일반의 권리.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권리가 침해됐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법인이, 예, 공단이 내 권리, 그게 아니라 예, 일반적 공익, 일반적 이익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타적 단체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검토하라 이거예요 지금. 사용료, 입장료, 그리고 예, 국가 예산, 일반 국민의 권리, 예, 이것도 검토하고 둘 다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순서를 잡아요. 좋아, 그럼 둘 다 해달라 이거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순서를 어떤 식으로 잡을까? 이게 고민을 해봐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걸로 넘어갈까?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걸로 넘어갈까? 순서는 원래 이거 먼저 하고 이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부진정 단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 소송은 어떤 소송일까요? 물론 당사소송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단체 이름으로 그냥 제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갑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거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항고소송이죠. 그럼 항고소송 가요. 항고소송 가는데 이 단체 소송을 부진정 측면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건 주관적 소송이죠. 그렇죠? 네. 사용료라는 자기의 권리 때문에 제기하는 거잖아요. 주관적 소송이 뭐예요? 예. 국민의 권익구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바로 주관적 소송이죠. 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권리와 이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용료 못 받게 됐어. 이러면 주관적 소송이죠. 그렇죠? 예, 주관적 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자위니까 취소하고 무효등록의 소송하고 둘 개 들어갑니다. 대상 적격은 패스시켰고 원고 적격이 핵심이니까 12조 35조 물고 들어갑니다. 12조 1문에 따르게 되면은, 예, 학설 대리인 뭐 있어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4개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있어요? 35조. 예, 법률상 보호이익설, 즉시 확정이익설 2개 있죠. 예, 통설 판례? 12조 1문, 법률상 보호이익설, 35조,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죠? 둘 다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럼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 그죠? 법률상 보호이익은 무엇을 말한다? 공권. 그죠? 공권. 제3자의 이익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의공권. 그럼 공권이 성립되면 원고적격 인정돼요. 그러면 공권은 언제 성립돼? 성립요건. 예, 강행법관 의무부관 강행법계 사익보호성, 의무부관성 사익보호성. 그 다음 재량행위라고 했으니까 기속행위면 실체법적 공의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무하자 재량행위사 의무 인정되니까 의무부관성 패스. 사익보호성 들어갑니다. 사익보호성 들어가시고 과연 얘가 주장하는 그 입장료라는 거, 그 재산권 뭐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는가 찾으러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선 얘의 사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냐 없냐 얘기하려면 얘가 사람이어야 되죠. 예, 사람인가요? 아까 보신 대로
36조 2항 3항에 보시면 얘 법인이고 그다음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됐죠. 사람 맞고요. 사람 맞고 입장료 규정이 아까 어디 있었냐? 36조 4항에 있었어요. 이건 앞에서 당연히 무슨 얘기 나왔겠어요? 여기서 공권의 확대화 시키면서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하고 목적론적 해석 논이 나왔었을 겁니다. 답안이라고 한다면. 이따가 답안 같이 볼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관계법규 물고 들어가서 국민체육진흥법 가지고 들어가요. 입장료. 근데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입장료 받을 수 있다고 안 돼 있더라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24회 서울올림픽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체육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서울올림픽 때 만들어진 게 맞냐? 이걸 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서울올림픽 체육시설이 맞으면 사익보성 인정되고 원고적격 인정되고 끝. 아닐 가능성 있어요? 예, 단서 없단 말이지. 경우의 수 나눠야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저럴 수도라고 하게 되면 저럴 수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럴 수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진정단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정 갔어. 이기적, 이타적. 이기적은 뭐야? 이기적은 뭐 대한의사협회 이런 거예요. 그죠? 자신의 소속 집단 구성원들,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단체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게 뭐야?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진짜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기적 단체 수송. 이타적 단체 수송은 뭐야? 예, 이거는 이제 공익단체, 환경단체 같은 공익단체들이 그냥 일반적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바로 이게 이타적 단체 수송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는요, 예,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없어. 구성원이 없는데 무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예, 내용도 이기적인 단체성이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기적 단체성이 성립될 수 없는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X 치고 그러면 이건가? 예, 근데 설문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국가 예산, 일반 국민의 권리, 이타적 맞네. 일반적 공익을 목적으로 가는데 이거는 주관적 소송이 아니에요. 그쵸? 진정단체 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란 말이죠. 객관적 소송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법 45조. 예,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 적용되겠죠.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 적용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45조에?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예, 법률이 정한 개별법에 그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객관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이 정한 자, 이제 이렇게 해야지 원고적격이죠.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법률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없어요.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면 가능하고 소재기는 적법하고 이거면 내려가도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설문 3번은 우리 답안 같이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답안 같이 확인 안 할 거예요. 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자, 해보세요. 갑이 뭐라고 했냐면 배드민턴장을 거기서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예, 체육공원이 뭘까요? 물건이죠. 우선 물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누군가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물인가요? 사물이에요. 이건 사물이에요, 공물이에요? 이건 사물이죠. 예, 학원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필이에요. 예, 그 여러분들을 공부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니까 이게 공물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사물이에요. 도로는 뭐예요? 도로는 공물이에요. 그렇죠? 일반 공중에 보행에 제공됐기 때문에 그것은요. 예,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어서 그건 공물이에요. 예. 그러면 이 공원은 뭘까요? 공원은 공물이에요. 공물. 그렇죠? 예.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에요. 공물이란 말이죠. 공물. 예, 공물의 종류에는 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이 있고 보존공물이 있어요. 예, 이건 뭐에 따라 구분을 해보는 거냐면 예,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공공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용물은 뭐냐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 있으면 제공한 거면 그 공물은 공공용물이에요. 공공용물. 공용물은 뭐예요? 공이 한 개예요. 한 개. 공용물은 뭐예요? 공용물은 행정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게 바로 공용. 뭐 대표적으로 관악구청사 이런 거예요. 예, 청사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관사 이런 거 있죠. 관사 그런 것들 다 뭐예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 그거는 공용물이에요. 보존공물은 뭐예요? 보존공물은 세 번째 보존공물은 공익 목적으로 보존을 강제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국보, 보물 이런 거, 그렇죠? 예, 문화재보호법 적용되는 것들, 그건 이제 보존공물이에요. 이건 뭔데요? 공공용물이에요. 일반 공중이 사용한단 말이죠. 공공용물이에요. 공물의 사용관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보존공물은 누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물의 사용관계라는 게 없어요. 보존공물에는. 공용물은 어때요? 공용물은 행정주체가 스스로 사용하죠. 그럼 공물을 관리하는 것도 행정주체고 공물을 사용하는 것도 행정주체예요. 그럼 나와 나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공용물 쪽에도 사용관계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을 때가 있죠. 예, 여기서 딱 그 생각 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예, 뭐가 있을 때 있어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이럴 때는 공용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정부과천청사 지하, 거기는 지하가 아니라 1층에 있죠. 1층에 식당이 있단 말이죠. 그 식당업자 있잖아요. 식당업자 갑. 걔가 지금 행정 주체가 아니잖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건물 사용하고 있어요. 공용물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행정 주체와 얘 사이의 법률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만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만 공용물도 사용관계 성립돼요. 그런데 공공용물은 어때요? 이거는 일반 공중에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일반 공중이 다 사용자예요. 사용자기 때문에 관리자는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존재하니까 사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성립돼요. 그래요. 그래서 공물의 사용관계가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이 된다. 이 사용관계라는 것은 공물 관리 주체로서 행정 주체하고 그냥 공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 형성된 법률관계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데 일반 사용 관계가 있고 특별 사용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끄셔도 돼요. 끄시고 다음 거 트셔도 돼요. 일반 사용 관계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길 갈 때 이거예요. 길 갈 때 도로에서 내가 막 보행을 해. 일반 사용 관계냐 아니냐를 갖고 봐요. 일반 사용 관계가 아니면 즉 일반 사용권의 범위를 넘으면 그게 이제 특별 사용 관계란 말이에요. 일반 사용 관계는 뭐냐면 본래적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우선 본래 목적. 일반 공중에 보행이 제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길 가면서 돈 내요? 한 발 걸었으니까 500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상 사용입니다. 무상 사용. 그리고 세 번째,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자유로이 사용하고 무상 사용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세 개 중에 하나만 깨지면 이거 아닌 거예요. 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서 배드민턴장 사용하는데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체육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죠. 본래 목적대로 돈 냈대요? 아니죠. 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일반 사용 관계예요. 이쪽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면 일로 넘어가고 여긴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 와요. 근데 이 일반 사용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사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의 이 소극적인 권리만 인정되지 뭔가 적극적 권리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양될 때가 있어요. 가끔 고양될 때. 높아진단 말이에요. 고양될 때 언제? 우선 인접주민이에요. 그래서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인접주민이어야 돼요. 그 다음 인접주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이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공부를 이용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얘는 지금 뭐예요? 인접주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배드민턴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고양됐단 말이지. 고양. 그죠? 얘가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고적격 연결시켜 뭐라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이거 여기도 인정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고양된 일반 사용권 예를 들어서 나 여기 도로가 있어서 참 편했어. 도로가 폐지됐네. 도로 폐지하지 마요. 라고 해서 도로 폐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건 적극적 권리란 말이지. 이런 건 인정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가 원고적격이 인정될 때가 있어요. 일반 사용권이 한번 고양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양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될 때가 있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림동을 가지고 볼까요? 신림동하고 신림구동하고 이동 거기 고시촌에 딱 중심 있죠. 중심 회밀리마트 있는데 거기 뭐 있어요? 횡단보도 있죠. 그죠?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보면 거기 뭐 있습니까? 이거 해밀리마트 해도 되고, 그죠? 또는 그 앞에 가면 이제 예전에 알파가 있었고 지금은 서울대 문구가 있어요. 그죠? 예. 서울대 문구 아저씨는 거기서 왜 장사를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횡단보도 앞이니까. 횡단보도 앞이니까 권리금이 더 비쌀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횡단보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문구 아저씨는 횡단보도를 왜 없앱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알겠죠? 네, 서울대 문구 아저씨는 횡단보도라는 공공용물을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 사용권이에요. 그죠? 바로 옆에 있어요. 인접 주민이고 구체적으로 사용해요. 그죠? 하루에 한 번은 건너갔지. 그죠? 고양 됐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 침해로 연결될 때는 이 고양이 고고양이 돼갖고 원고 적격이 인정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떼냐고요. 지금 인근 주민 갑이 배드민턴 못 치는 것밖에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다 돈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 문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공물의 행정법 강론에 가면 공물법이라고 있어요. 공물법. 예. 공물법에 있는 공물사용관계 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냥 다른 문제 내면서 여기다 이렇게 5점 정도 살짝 그렇게 배치시키는 것 정도까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이 위에 걸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3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 당사자, 그 다음 민중기관이 있죠. 여기서 항고 당사자는 주관적 소송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민중기관은 객관적 소송입니다. 예, 국민의 권익구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거는 권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쵸? 이거 권리랑 관계 없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행정소송의 한계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행정소송의 한계,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이어야 되는데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객관적 소송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그쵸? 이런 거 나오죠? 예, 이게 객관적 소송이에요. 물론 이제 항고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사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을 다퉈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고 얘는 직접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여서 너는 한번 거쳐가는구나. 그래서 복심적 쟁송, 너는 법률관계를 한 방에 다투는구나 해서 시심적 쟁송 이렇게 보죠. 예. 여기 이제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구도를 단체 소송을 여기다 뭐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체가 이걸 제기할 때도 있고 이걸 제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 소송은 이거랑은 별개로 돌려주는 겁니다. 별개로 돌려주는데 단체 소송에 뭐가 있다? 부진정 단체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가 돼요? 주관적 소송에 대한 논의인 것이고 진정 단체로 가게 되면 이거는 객관적 소송에 대한 논의. 이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지금까지 판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답안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